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JYJ 장현진입니다. 수능이 40일 남았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 충분히 하셨을 거고 세임 모의고사도 여름방학에 출시가 되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풀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이번 수능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또 제 모의고사를 산 학생이 아니더라도 수능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그걸 꼭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마무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4강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9평을 쳐보니 07 개정 수능의 마지막 수능의 느낌이 조금 사라지고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들이 충분히 들만한 문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무리 특강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3개년 기출문제와 지금 나와 있는 실무들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 이 지점들을 잘 살펴서 4가지 주제로 특강을 준비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40일 남았는데 그동안 기출문제를 충분히 학습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모의고사들을 사다가 조금 더 보완했다는 전제하에 정말 그걸 좀 갈고 닦으면서 정말 이 4가지 특강, 4가지 주제의 특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무기로 가지고 수능장에 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날 수학적 확률이고요. 두 번째는 분류, 나열과 분류를 강조한 문제들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간대형 벡터의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뀔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대비할 만한 문항이 의외로 적다는 점에서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고요. 네 번째는 미적분이 평이하게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무리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4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좌입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인데, 경우의 수를 센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한 결과의 수를 세는 거예요. 확률 단원에서 행동이라는 것은 곧 시행이고요. 시행이라는 것이 시행이 곧 경우의 수를 세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시행을 잘 읽고서 그 시행에 걸맞게 경우의 수를 따박따박 세자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시행에 따른 계산을 하자. 시행에 따라 계산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자, 이를테면 어떤 녀석들을 한꺼번에 뽑는다 하면 그러면 조합이죠. 아니, 하나씩 이 하나를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는 것을 반복하되 복원하면서 뽑는다 하면 중복순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뽑고 집어넣지 않고 계속 뽑아 나가는 과정, 비복원으로 하면 일반적인 순열이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계산법들이 시행에 입각해서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확률 문제가 조금 복잡하면 이 시행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풀어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걸 좀 바로잡자,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 문제는 5번으로 잡았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인데요. 자, 이미 풀어보신 거 맞죠? 자, 이 문제에서는 3가지 상황을 주고 그 3가지 상황에 맞게 시행에 따른 계산을 연습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주머니가 2개 있는데 첫 번째 주머니 A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머니 B 주머니에는 1부터 8까지의 8개의 숫자가 공으로 들어가 있죠. 자, 요 2가지 보따리에서 가나다라고 해서 가나다에서 각기 다른 시행으로 확률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A 구슬에서 임의로 1개씩 2번 꺼낼 때 이렇게 돼 있죠. A 주머니에서 1개씩 2번 꺼낼 때요.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씩 2번 꺼내는데 꺼내는 것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전체의 경우에서는 분모에 바로 쓰겠습니다. 처음에 10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고 다시 넣지 않았으니까 이 녀석은 9개 중에 하나 뽑는 행위, 전체 90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1과 2가 적힌 구슬이 차례로 나온다 했으니까 처음에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2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중에 2가 나온다 했으니까 한 가지. 그래서 전체는 90분의 1이라고. 자, 시행을 어떤 시행을 했다고요? 하나씩 비복원으로 연달아 2개를 꺼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순열로 분모가 쓰여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나로 가볼까요? 나에서는 어떤 시행을 했냐면 B에서 주머니 B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꺼낸다. 3개로 꺼낸다라는 것은 동시에 꺼낸다는 말을 아마 내포하고 있는 듯해요. 자, 그러면 3개를 동시에 뽑는다? 이때는 조합을 쓰죠. 10C가 아니죠. 8C, 3이라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8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뽑는 행위의 결과의 수죠. 자, 이 중에 1, 2, 3이 나오는 거죠. 1, 2, 3은 8개 중에 3개가 딱 있는 거죠. 하나씩. 그 3개를 다 고르는 행위의 결과니까 3C3입니다. 그래서 얘는 8C3은요. 876에 뭐 3팩 이렇게 계산이 되고 33은 1이죠. 그래서 얘는 약분을 하고 나면 56분의 1입니다. 자, 동시에 뽑았구나. 조합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자, 답니다. 다는 보니까 각 주머니에서 구슬을 임의로 하나씩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임의로 하나씩 꺼내는데 그 두 개의 꺼낸 공이 전부 1이 될 확률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꺼냈으니까 자, 10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사실 이건 10C라고 써도 돼요. 근데 하나는 그냥 그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게 편하겠죠. 이쪽에서는 8개 중에 하나를 꺼냈으니까 8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꺼낸 것은 곱할 수 있죠. 여기서 1, 여기서 1이니까 또 1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80분의 1이 되겠지. 아마 이 가나다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계산을 해 나갈 때 분모, 경우의 수를 셀 때 시행에 입각해서 시행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시행에 맞는 계산을 직접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고 공교롭게도 분자가 다 1이기 때문에 분모의 크기에 따라 대수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이 정도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해 나갈 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할 텐데 이제 시행의 밑줄을 딱 긋고 어떤 시행을 했으니까 그에 바탕에서 어떻게 계산하겠다.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5번 문제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추가 문항을 하나 드릴 거예요. 20번으로 가기 전에 길목에서 하나를 풀어보는 건데요. 20번은 선생님이 그 구평 문제 15번을 변형한 문제입니다. 난이도를 좀 높였고요. 자칫하면 잘못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산의 방법들 이런 걸 점검할 요량입니다. 자, 추가 문항은 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료도 이미 탑재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 문항. 자, 크기가 같은 흰색, 붉은색, 파란색 공이 있는데 흰색이 2개가 있고요. 빨간색이 2개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2개가 있고요. 전체 6개의 공이 있죠. 6개의 공. 이 6개의 공을 6개의 빈 칸에,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빈 칸에 집어넣을 생각이다. 자, 6개의 공을 6개의 빈 칸에 채워 넣을 건데 이게 시행이죠. 6개의 공을 6개의 빈 칸에 채워 넣겠다. 그런데 조건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뭐냐면 자, 가라고 뭐라고 써 있냐면 흰색은 같은 행에 와야 되고요. 흰색은 무조건 같은 줄에 와야 된다. 자, 이게 조건이고요. 나 조건은 붉은색의 경우, 빨갛게 써줄게. 붉은색의 경우, 붉은색은 같은 행이면 안 되고요. 같은 행은 안 되고, 안 돼요. 같은 열도 안 됩니다. 파란색에 대한 별다른 조건은 없어요. 자,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러한 확률은 얼마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풀이 과정들이 사실 좀 대부분 제각각이고 선생님이 실제로 현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푸는지 조사도 해봤는데 참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풀이 소개해 드릴게요. 빨리빨리 풀어줄게요. 보니까 뭐 흰색이 있고 뭐 붉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언급이 안 돼 있어. 일단 조건이 많이 걸려 있는 녀석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게 확률 계산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 붉은색은 적어도 흰색보다도 파란색은 아예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좀 많이 걸려 있으니까 붉은색을 먼저 집어넣자. 붉은색을 집어넣는 시행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의 경우의 수를요 6팩으로 잡겠어요. 자, 6팩 잡아놓고 이건 뭐 할까요? 뭐 한 걸까요? 6개의 공이 있으니까 6개는 그냥 다 집어넣는
6개와 6개를 1대1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고. 자, 이때 이 6개를 집어넣는 경우 중에 일단 붉은색부터 채워넣는 걸 세볼게요. 붉은색을 채워넣을 수 있는 건 틀을 잡아서 이해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서 붉은색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자, 6개 중에 붉은색이 들어갈 위치를 다 잡아보는 거야. 여기에 붉은색이 들어가면 같은 행에 같은 열에 오면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맨 앞에 붉은색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 2개가 채워지는 경우를 찾았고요. 자, 똑같이 그 옆 칸으로 이동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자, 찾았더니 요 놈이 요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요렇게 생긴 게 하나 있네요. 그죠? 자, 또 여기로 갔더니 요 끝에 붉은색이 왔을 때 여기 가능하고요. 여기 왔을 때 여기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가는 케이스가 정확하게 6개구나라는 게 파악이 됐고, 이 6가지 케이스가 있다. 거기에 이 2개의 붉은 공, 2개의 붉은 공을 배치를 해야 되니까 2자리에 2개를 배치한다는 의미로 2팩을 곱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흰색이 들어갈, 4칸 중에 흰색이 들어갈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흰색이 들어간 위치는 같은 행에 와야 된다 했으니까 첫 번째 라인 아니면 두 번째 라인이죠. 그러니까 1행 아니면 2행에 올 수 있다는 의미로 2가지를 취하고, 그 2자리에 2개를 채운다는 의미로 2팩을 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은 흰색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2자리가 남았을 텐데 그 2자리에 2개의 파란 공을 넣는 거니까 2팩을 곱함으로써 완성이 되겠죠.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이기도 해요. 자,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근데 6개인데요. 2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워넣는 전체의 경우의 수를 6팩으로 하지 말고 6팩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는 거지. 2팩과 2팩과 2팩으로 나눠서. 그죠? 요 2팩은 붉은색의 2팩이고, 요거는 하얀색의 2팩, 요건 푸른색, 파란색의 2팩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붉은색 2개가 자리 잡는 걸 세봤더니 6가지잖아요. 6가지가 있고, 흰색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2가지가 있으니까 2가지를 찾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은 뭐 위치가 딱 정해졌으니까 1가지겠네. 이렇게 계산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산법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빨간색을 처음부터 채워넣어볼까? 빨간색을 처음부터 채워넣어보자. 얘를 넣든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얘를 골라서 이 6개 중에 아무 데나 넣어도 되겠구나. 자, 아무 데나 넣어도 되겠구나. 6개 중에 6개 다 된다. 라고. 사실 이 세 번째 풀이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지켜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여기에 빨간색이 하나 들어갔다 치면 두 번째 빨간색은 안 되고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5칸 중에 2칸이 가능한 칸이다. 5분의 2. 그리고 흰색을 집어넣을 건데 만약에 빨간색이 여기에 들어왔다 치면 흰색은 요 4칸 중에 첫 번째 흰색 요 놈을 어디에 넣든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4개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4분의 4. 마지막으로 요 흰색이 여기 들어갔다면 바로 옆에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흰색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3칸 남은 것 중에 1칸 딱 글로 들어갈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실 가장 멋져 보이는 풀이죠. 자, 선생님이 좀 비교적 조금 빠른 템포로 3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렸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 3가지 풀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풉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익숙한 그리고 그냥 막 손이 흘러가는 대로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풀죠. 자, 이 풀이가 수학적 확률에 기반한 가장 기본적인 풀이입니다. 왜냐하면 6개의 대상 중에 똑같아 보이는 게 2개씩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다 다른 거고 이 다른 것을 다른 데 채워놓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6팩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6개를 6칸에 채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죠? 6개를 6칸에 채웠구나라는 게 보이고 올바른 시행에 따른 올바른 풀이를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요 놈은 문제가 조금 있는 풀이에요. 왜냐하면 저 6개가 같아 보일지라도 다 다른 것인데 그것을 집어넣은 모양의 개수에 따라 계산한 거거든.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확률로
확률을 같은 것이 있는 대상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확률 계산을 한 케이스예요. 물론 이 경우엔 둘 다 답이 맞습니다. 일전에 선생님이 칼럼과 어떤 선생님의 개인 월간지를 통해서 소개해 준 바가 있는 풀인데 6개를 6개 다 채워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풀이는 좀 위험한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이미 알려드린 바 있고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 현강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푸는 걸 직접 조사도 해보고 다 지켜봤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두 번째 풀이를 아직도 구사하고 있어요. 자, 요 풀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분모를 보면 어떤 식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두 개씩 집어넣는 행위를 계산한 게 아니라 일단 집어넣는 것을 가지고서 모양이 다른 것을 골라낸 거예요. 그게 요만큼의 개수가 있다라고 시행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 시행을 바꿔도 괜찮은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괜찮긴 한데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지적하고 갑니다. 답은 맞아요. 답은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푸는 아들이 50% 넘어요. 자, 세 번째 풀이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는 사실 고급스러운 풀인데 배열이다. 나열의 경우. 시행을 전환시키는 거거든. 이거는 하나의 확률이잖아. 하나의 확률. 근데 얘를 4개의 확률로 처리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야, 나 첫 번째 빨간 공을 넣겠다. 두 번째 빨간 공도 넣겠다. 세 번째 빨간 공 세 번째는 이제 하얀 공이에요. 첫 번째 하얀 공을 넣겠다. 두 번째 하얀 공을 넣겠다 해서 4번의 시행으로 4개의 확률을 만든 거죠. 선생님 이걸 뭐라 부르냐면 곱셈 정리로 전환시켰다. 곱셈 정리화라고 불러요. 자, 곱셈 정리화 시킨 건데 사실 배열과 나열 문제는 곱셈 정리화가 잘 통하고요. 또 장점도 있어. 파란색의 경우는 사실 조건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 계산에 전혀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생략될 수 있는 부분도 생겨요. 아주 좋은 풀이긴 한데 이 풀이를 되게 적극적으로 잘 구사하는 학생들은 확률 계산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로 쫙 풀이가 되잖아요. 한 줄로 쫙 풀이가 된다고. 이 문제는. 그런데 한 줄로 풀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한 줄로 풀이가 안 되는 케이스는 이런 곱셈 정리화를 막 2줄, 3줄씩 써야 되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요. 이걸 3줄로 풀어내는 실력 갖추는 데까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얘를 경우 나누는 게 쉽지는 않거든. 한 줄로 쫙 풀리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이게 한 줄이어서 이게 가능한 건데 막 분자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나눠야 되는 케이스라면 곱셈 정리를 전환시키는 풀이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보여드릴 거예요. 결국 추가 문항 하나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사실 위험한 풀이라고 했죠. 수학적 확률이 잘 되면 결국 이거랑 같은 것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6팩인데 6, 5, 4, 3, 2, 1을 나눠가지고 6, 5, 4, 3, 2, 1 이렇게 나눠서 마지막에 2, 1 얘랑 약분해버리고 6분의 6, 5분의 2, 4분의 요거 2개 곱해서 4, 3분의 1 이렇게 하면 똑같거든.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이걸 연습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인데 수학적 확률 계산에 취약한 상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으로 계산하거나 곱셈 정리로 전환시켜서 푸는 것을 너무 즐겨하면 기본이 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에 비해서 특별히 더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시행에 입각해서 그냥 6개를 6칸에 넣었구나. 6팩을 분모로 잡아주고 분자의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잘 찾아서 세마는 요 연습을 하시라고 수문항을 제공해 드린 겁니다. 해설지 다 첨부돼 있으니까 수학적 확률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답이 맞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틀로 다음 문제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9평 15번을 선생님이 변형한 문제예요. 9평 15번이 요 두 번째 풀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도 답은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했죠. 그런데 상황이 약간 변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20번이에요. 20번에 있는 문제. 20번. 주머니에 9평보다 공을 하나 더 넣어놨는데 1이 3개나 있어요. 1이 3개가 나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개를 꺼내고 시행은 어떤 거냐면 4개를 꺼내서 나열을 한 후에 자, 거기에 숫자를 다 붙였어요. A, B, C, D라고. 이름까지 줬죠? 이름을 줬어요. 이름은 A, B, C, D입니다. 순서대로 A, B, C, D. 그런데 그 중에서 A와 B와 C와 D가 이런 대소관계, 다시 말하면 그냥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나열되는 요거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죠.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으나 수학적 확률의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전체 경우에서는 분모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분모. 분모는 4개를 뽑아 나열한다. 4개, 6개가 있는데 같아 보여도 다 다른 겁니다. 6개 중에 4개를 뽑아 나열한다. 4팩이 되겠네요. 그죠? 나열한 뒤에 이름을 붙이는 건 맨 앞을 A, B, C, D 이렇게 준 거니까 한 가지 이름 붙이는 행위를 그냥 한 가지니까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분모 딱 잡았잖아요. 그죠? 그 후에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 이제 직접 세는 거죠. 자, 세는 단계로 가볼게요. 이제 좀 세려고 봤더니 일이 3개나 있어서 경우가 좀 나뉘어야 되겠어요. 경우가 나뉘어야 하는 문제는 곱셈 정리화해서 풀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좀 이따 그거 확인하도록 하고 경우 잘 나눠볼까요? 같은 것이 3개나 있으니까 1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강에서 나열하고 분류하는 것에 기준 잡는 어떤 지점들, 방법들, 요령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1이 3개나 있고 다른 녀석들과 확실히 차별화가 되니까 1을 기준으로 분류하겠습니다. 1을 기준으로. 1이 4개를 뽑는데 하나도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1이 아닌 게 3개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마도 뭐 1이 하나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 1이 하나만 들어오고 2, 3, 4가 다 나온 케이스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1이 2개가 들어가고요. 자, 2, 3, 4 중에 2개가 나온 거지 2, 3, 꼭 2, 3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2, 3과 같이 2, 3, 4 중에 2개가 나오는 이런 류라고 할게요. 자, 세 번째는 1이 3개가 나온 거야. 1이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2, 3, 4 중에 하나만 딱 나오겠죠? 자,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으로 분류. 3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자, 여기는 동그라미 1, 2, 3으로 고칠게요. 저기 방법을 괄호로 했으니까. 공이랑 좀 비슷해 보이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이 정도의 분류를 해내고 경우의 수를 직접 세는 이 연습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실 결국 잘 못 맞춰요. 자, 1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네. 1을 뽑아요. 일단 뽑습니다. 3개 1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죠? 3개 1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고 자, 2, 3, 4가 있었는데 2, 3, 4 중에 3개를 다 뽑아요. 여기까지 뽑깁니다. 이 녀석의 일부야. 6개 중에 4개를 뽑는 행위 중에 일부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배열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녀석을 크기 순서로 일렬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1, 2, 3, 4 정해져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1이 2개 나와야 되네. 1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네요. 그 다음에 2, 3, 6가 나와야 되는데 2, 3, 4,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는 행위를 합니다. 아직 배열 안 했죠? 자, 배열 들어갑니다. 1, 1, 2, 3이 나왔는데 이때 요 1이랑 요 1은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3개가 같아 보여도 분명히 다른 거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했어. 1인데 1A, 1B, 1C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그중에 만약에 1A, 1B가 나온 케이스라면 요거를 순서대로 1, 1, 2, 3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2, 3은 자리가 정해지겠지만 요 1A와 1B가 겨우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저것 때문에 이 팩이 필요해요. 자, 요 부분을 잘 몰라요, 학생들이. 같은 것이라도 다른 것이다라는 그 원칙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요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그럼 이게 1A, 1B, 1C겠네요. 맞아요. 1A, 1B, 1C고 여기서 보면 3개 중에 3개를 다 뽑는 거니까 3C, 3이 먼저 들어가고 자, 2가 하나 나온 건데 2, 3, 4 중에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3C, 1이 들어갑니다. 이게 뽑기예요. 뽑기. 뽑았다. 그리고 나서 저걸 배열할 건데
1A, 1B, 1C가 다 다른 거니까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럼 여기 또 뭐가 들어가요? 3팩이 하나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나요? 그런데 이걸 차근차근 해내는 그러한 훈련, 그 연습이 사실 확률 실력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 배열했다는 거. 형태도 잘 보세요. 뽑고 배열했다. 뽑고 배열했다. 뽑고 배열했다. 또 뽑고 배열했다. 자, 우리가 한 시행 자체가 계산 과정에 그대로 다 녹아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뭔가 비어있다면 틀린 거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시행과 계산을 일치시켜 나가면 자신이 한 계산이 확실한 계산이다라는 확신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 가볼게요. 요거 많이들 틀린 계산인데 자, 요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선생님 이거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아, 이거 같은 건데요? 이거 두 개 같은 건데요? 같은 건데요? 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4팩으로 보고 요 녀석이 배열되는 경우를 4팩인데 같은 게 있으니까 2팩으로 보고 근데 요 녀석 두 개를 뽑는 방법이 2, 3, 3, 2 그 다음에 2, 3, 2, 4, 3, 4가 있잖아요. 요런 게 세 가지가 있다. 또 요 놈은 1, 1, 1, 2인데 4팩에 또 3팩이다. 왜 이렇게 계산했냐 하면 몰라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라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 자, 요거 2, 3, 4 다 가능하니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4팩에. 자, 4팩, 2팩으로 나눈 후에 3을 곱한다. 4팩 또 3팩으로 나눈 후에 자, 3을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봤더니 형태는 한 가지고 여기 세 가지고 여기 세 가지니까 전체 7가지다라고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하면요. 이게 120분의 13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자, 이게 72분의 9가 나와요.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죠? 요게 일견 맞아 보이지만 전체 대상 중에 일부, 4개, 6개 중에 4개만 뽑아서 배열하는 상태라 분명히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좋지 않은 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오답으로 귀결된다는 사실, 기본적인 수학적 확률에 의한 계산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곱셈 정리화 설명한 적 있죠? 곱셈 정리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수준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당황하고 못 풀어요. 세 번째 풀이 뭐지? 자, 뽑자. 뽑아서 빈칸에 4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틀을 잡아놓고요. 맨 앞에 뭐가 와야 될까? 1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뉘었기 때문에 한 줄로 곱셈 정리로 계산이 잘 안 돼요. 당연히 곱셈 정리로 풀어도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 과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줄 풀이가 되는 문제들은 아주 명쾌한 방법이긴 한데 분자에서 경우를 나눠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곱셈 정리어가 그렇게 쓸만한 풀이는 아니게 된다는 사실까지 아시면 본인이 보통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수학적 확률의 기본을 잡아야 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6번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래도 나는 곱셈 정리로 푸는 걸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들에게 팁 하나 주려고 16번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6번입니다) 이 교육청 문제인데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요. 정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에 소개되어 있는 문제집들을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얘를 뽑아놓는데요. 수학적 확률에 의한 풀이를 하면 사실 그냥 좀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좀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자, 그런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16번입니다, 여러분. 16번 왔습니다. 사실 20번까지 해서 수학적 확률이 왜 중요한지 이걸 설명을 했고, 마지막 이제 16번은 지나가면서 곱셈 정리화하는 걸 되게 즐겨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런 문제들 풀 때 곤란함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예요. 자, 16번입니다. 자동차가 두 대가 있는데요. A 자동차 이렇게 있고요. B 자동차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자동차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여기에 뭐 운전자도 있고요. 한 3명이 타고 왔어요. 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 자동차에도 3명이 타고 왔는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려서 A 자동차인 애들이 B로 다 옮겨 탑니다. 6인승이랍니다. 또 6인승. 그러니까 뭐 이름을 좀 붙여줄까요? 자, 요놈이 B 자동차에 운전하는 녀석이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Q랑 R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왔다 할까요? 자, 그런데 A 자동차의 3명이 이제 여기 같이 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 B 자동차에 이제 좌석을 배치한다 이건데 시행을 잘 읽어야 돼요. 시행을 꼼꼼히 안 읽는 학생들은 그러면 6명 안 치는 거네 결국 6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행이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시행 자체가 B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을 하니까 딱 한 가지고 나머지 5명이 임의로 자리에 앉는다 했으니까 1 곱하기 5팩이 맞습니다. 이게 분모에 들어갈 녀석이죠. 그죠? 시행에 따라 정확하게 전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이제 분자로 들어가면 돼요. 자, 1 곱하기 5팩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구나 찾았고요. 근데 조건이 어떻게 걸려 있냐면 이런 경우 중에 Q와 R, 뭐 P는 계속 운전을 해야 되니까 Q와 R이 자기가 기존에 타고 왔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다 이랬어요. 자, 야, 우리는 이제 좀 지루하다. 자리를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그럴 때 이제 얘네들이 들어온 것까지. 자, 이때 이제 한 명씩 자리를 좀 안 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Q라는 녀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시. Q가 앉을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닌 4자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 4자리.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럼 4자리 중에 하나에 Q가 앉으면 되겠다. 그리고 나면 Q를 이때까지 살짝 쓰죠. 자, 이제 PQ는 원래 자리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잠깐 지울게요. Q랑, 아니죠. 빈칸이죠. Q가 여기로 옮겨갔다 이거야. 그러면 R이 4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자리는 안 되니까 3개를 차지하면 되겠구나 해서 3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A에서 건너온 애들은 그냥 뭐 나머지 3자리 앉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또 이거 안 하는 애들이 있어. 6명을 다 안 쳤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6명 다 안 치는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중에 일부를 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풀입니다. 왜냐하면 Q가 여기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Q가 만약에 자, 야, 나 R 네가 앉았던 자리로 갈래 이럴 수도 있거든. 자, R이 앉았던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Q의 입장에서는 나는 기존의 R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뭔가 잘못됐네요. 자, 다시 Q가 R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Q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R의 입장에서는 내가 앉았던 자리에 Q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자리가 돼. 그러니까 Q가 요 위에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걸 좀 찾기가 어려운데 곱셈 정리로 풀다 보면 이게 더 안 보여. 그냥 한 줄로 쭉 갈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Q가 어디에 앉을까를 꼼꼼히 살펴본 후에 R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빈자리에 앉는 경우랑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간파해서 경우를 좀 나눠줘야 되거든. 경우를 나눠주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해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오답의 건, 자, 여기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죠. 자, 아예 하나 더 그립시다. 자, B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P가 앉을 자리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자, P는 뭐 변함이 없이 운전을 합니다. 피곤하겠네요. 근데 Q가 어떻게 된다고요? Q가 요런 자리. 원래 비었던 자리. 비어 있었던 자리에 앉는 케이스랑 R이 앉았던 자리에 오는 거랑 달라진다는 거죠. Q가 여기에 온 거랑 이런 데 앉은 거랑. 그죠? 두 가지가 경우가 나뉘어야 됩니다.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Q가 여기로 빈자리에 들어가면 이제 R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는 안 되니까 하나, 둘, 3개가 남겠죠. 그래서 Q가 빈자리 3자리 중에 하나를 앉고 R은 Q가 들어간 자리 못 가니까 자기 자리도 안 되니까 3개가 남는다. 3자리 앉고 나머지 A에서 온 애들 3명을 앉힌다. 이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는 Q가 R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자리가 되겠죠. 그죠? 한 자리. 그때 이제 R은 Q가 자기 자리를 앉아버렸기 때문에
Q가 앉았던 자리를 포함해서 4자리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4가 되죠. 자, 3팩입니다. 여러분, 고1 때 색칠하기 공부한 적 있을 텐데 색칠하기 공부한 대표적인 거, 문제집에 다 있어요. 요거랑 요렇게 생겨먹은 걸 색칠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는 거. 5개 색칠할 때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한 줄 풀이가 되는데 곱셈 법칙에 의해서 요 놈은 한 줄 풀이가 안 돼요. 뭔가를 칠해 놓고도 여기 4, 여기 만약에 여기 칠했다 합시다. 여기는 3, 여기는 점박이로 칠했고요. 여기에 뭔가를 칠할 때 3은 맞는데 여기에 얘랑 같은 색을 칠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한 줄 풀이가 안 되고 이걸 분류해야 됐다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씩 대입해서 한 줄로 쭉 풀릴 수 있다라고 곱셈 정리화해서 푸는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잘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경우를 나눌 필요가 있고 특히나 뭔가 배열할 때 조건이 주어진 두 녀석의 자리를 서로 맞바꾸는 게 가능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 케이스의 문제가 이 문제에 해당하고요. 자, 경우를 나눠줬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로 분자가 2가지 케이스가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런 풀이 그냥 기본적인 풀이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곱셈 정리화 하다가 많이 실패하는 케이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1강은 선생님이 많은 문제를 풀지는 않았지만 그 확률 계산의 과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그 모든 풀이의 기본이 경우의 수를 잘 세는, 특히 분모의 경우의 수를 식에 입각해서 세고 분자도 그 형식에 똑같이 경우를 나눌 필요가 있으면 나눠주면서 세야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방법을 충실하게 연습하기를 당부해 드리려고 강의를 찍은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문항 제시해 드렸죠. 수학적 확률 연습하기에 최적화된 문제들이니까 꼼꼼하게 푸시고 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수험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린 2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